증시 전망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최근의 증시 동향부터 살펴보면 미증시는 일단 나스닥 기준으로 볼 때 중요했던 200주선에서는 튕겨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2020년도 코로나 때 깨졌다가 바로 복원했던 200주선에서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독일 증시도 최근 들어서 보면 이제 좀 반등 시도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서 최근에 이제 뭐 공급 부족 이런 현상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을 하고 이게 경제를 실제로 좀 타격을 줄 것 같다. 뭐 독일이 무역 적자라고 난리도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주식시장은 뭐 대부분의 악재 흡수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이제 기술적 반등을 시도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러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뭐 국제유가 좀 빠지면서 밀렸다가 주 후반에 국제유가가 다시 반등하다 보니까 러시아 증시도 살짝 올라가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지난주는 웬만해서는 이제 빠지지 않고 대부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에 이제 중국이 좀 걸려 있습니다. 중국이 그 200주선에서 시원스럽게 돌파하지 못하고 200일선을 저항으로 잡고 이제 여기서 일단 튕기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3,400포인트를 돌파하면 조금 더 탄력이 붙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증시가 최근에 코로나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확신을 투자들이 갖고 있지 못하면서 일단 올라왔는데 3,400에서는 살짝 걸려있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중국 정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반등에 나선 한 주였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뭐 지표들을 보면 미국의 국채 금리는 제법 빠졌다가, 그러니까 10년물 금리가 2.8까지 빠졌다가 이제 주 후반에 미국의 고용 지표가 잘 나오면서 이제 다시 올라갔죠. 근데 장단기 금리 차는 역전돼 있는 상태고, 어쨌든 국채 금리는 하락했다가 다시 3% 이상으로 올라왔고, 국제 유가도 역시 지난주에 장중한 때 95달러까지 찍은 적이 있었는데 주 후반에 다시 반등하면서 104달러까지. 그러니까 이게 국제유가는 95와 115 사이에서 박스권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뭐 115 이상으로 오버슈팅 되면 다시 이제 끌려 내려와서 115 이하로 내려오긴 하는데, 지금은 박스권 수준을 유지한다 하더라도 95에서 115면은 뭐 평균적으로 무조건 100달러가 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수치죠. 그러니까 국제유가가 100에서 90, 그러니까 90에서 100 정도로 한 평균 95달러 밑으로 내려와 주는 게 시장에는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현재 국제유가는 투자자들이 자신감 있게 이제 주식시장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기 좀 어려움을 주는 정도 단계,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밀 가격이 되게 많이 빠져서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기 이전까지 거의 그 정도까지 데려갔었는데, 최근에 이제 다시 올라왔죠. 밀 가격이 이제 900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900달러 정도까지. 여기서는 조금 더 빠져야 됩니다. 다시 좀 빠져서 뭐 이게 대반등 나와서 다시 뭐 밀가격 급등하고 이런 분위기가 되면 주식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 후반에 국제유가 올라가고 곡물 가격 올라가고 이런 구도가 됐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잠깐 잊고 있었지만 여기서 치고 더 올라가서 뭐 예를 들어서 뭐 200일선을 돌파한다든가 이런 구도가 돼버리면 투자자들이 다시 긴장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 지표 돌아가는 상황 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말에 나왔던 미국의 고용 지표, 뭐 37만 건 나와서 예상치가 25만에서 27만 사이였거든요. 예상치를 크게 뛰어넘었죠. 뭐 일부에서는 휴가철을 갖다가 이제 할 때 그 휴양지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을 많이 받아야 되니까 거기서 이제 좀 고용이 많이 늘어난 게 영향을 준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이후에는 좀 늘어나기는 어렵다, 이게 최대치일 것 같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기 은퇴로 결정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다시 일 복귀를 할 거냐. 근데 이제 반대의 이야기는 이렇게 물가가 높은데 벌어야 된다, 저축 가지고 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다시 일자리로 돌아와야 된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쉽게 뭐 확 떨어지거나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서 나쁘게 보면 연준이 세게 긴축하겠구나 이렇게 되겠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그래도 경기 침체라더니 경기 침체 아닌 거잖아요. 월급 계속 따박따박 받고 있으면 소비는 줄여도 아예 못하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경기 둔화하고 침체하고 다른 건데, 그래서 일단 주말에 미증시는 경기 둔화 쪽에 가깝다, 그러니까 침체를 반영한 거는 너무 심해, 이렇게 보는 투자자들이 매물 나오는 걸 받아냈거든요. 근데 어쨌든 향후에 이제 물가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고용지표 잘 나온 게 독이 될 수도 있고 이제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하겠죠. 그래서 일단 투자자들은 판단을 물가지표 보고 나서 하자, 이렇게 좀 미뤄놓은 단계,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지난주 종목들별 움직임을 보면 코스피에서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예, 이 종목군들이 강했죠. 삼성전자, 하이닉스,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이런 종목들이 강했고 반면에 금리 인상 관련된 뭐 금융주라든가 다음에 이제 조선주, GS건설 같은 건설주 이런 종목군들이 상대적으로 약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가 강했고 코스닥 쪽에서는 엔터, 그다음에 게임주, LNF 이게 이제 엔터, 게임, 2차 전지가 시장에 한참 유동성 장세 막 펼쳐질 때 CFD 계좌가 많이 매수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됐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매수가 붙을 때 이 종목들이 되게 세게 가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코스닥이 모처럼 예전에 유동성 장세 때 한번 강했던 종목들이 추억의 랠리가 나왔다. 요게 이제 그대로 갈지는 외국인 기관에 따라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좀 달라지겠죠. 근데 어쨌든 코스피는 반도체 플러스 2차 전지,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은 예전에 유동성 장세 때 강하게 움직였던 종목군들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겠고요. 근데 이제 하드캐리한 거는 SK 바이오사이언스였어요. 뭐 순식간에 40%가 주가가 올라가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특징주들을 다 뛰어넘는 강세를 보였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전 세계 증시적으로 보면 코스닥이 좀 많이 올라간 편이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스닥이 많이 올랐고, 인도 정도 올라갔고, 반면에 이제 중국 증시가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그러니까 미국 시장 종목들별로 좀 살펴보니까 이제 반도체, 테슬라, 그러니까 지난주에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달라져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상승폭, 반도체 지수가 되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이제 그 트위터 인수 안 할 것 같은 분위기를 또 내고 있잖아요. 요게 이제 또 주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준다라면 주식시장이 조금 더 안도할 수 있겠죠. 뭐 그 외에 이제 애플이 한 6% 정도 올랐고, 반면에 이제 에너지주가 주간 단위로 마이너스, 주 후반에 올라가 보긴 했지만, 그 다음에 로키드 마튼, 방산주가 마이너스가 났고, 그 다음에 금리가 올라갈 때 수혜를 받는다는 JP모건도 보합권 정도밖에 되지 않았고, 지난주에는 이제 빅테크주들의 반전 관련돼서 그런 종목군들이 올라가고 또 이제 반도체주가 강했다. 미국에는 이게 특징주였고요. 근데 제일 뭐 하드캐리한 거는 역시 또 모더나. 예, 모더나 주가가 6월 13일 한 달 사이에 이것도 거의 50% 정도 올랐거든요. 그때 115달러였는데 지금 176달러까지 올라갔으니까 양시장에서 백신주들이 제일 활발하게 올라왔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이슈를 보면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년 대비 추세를 그린 거고,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떨어지고 있고 요 차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예상치가 13일 우리 시간으로 13일 오후 9시 반에 나올 텐데,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 대비 8.8%, 지난달보다 오히려 올라갈 걸로 보고 있고, 다음에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5.8% 예상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제 근원을 더 낮게 보고 소비자를 높게 보는 게, 소비자 안에는 저게 에너지 가격이 들어가는데 6월 평균 유가가 5월보다 높았다. 그래서 숫자가 좀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만약에 악재로 보는 경우는 소비자 물가가 거의 9% 전후에서 나오게 된다라면, 그러면 이제 좀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이제 8.8%보다 낮게 지난달 수준으로 나오고 근원 물가가 5.7, 5.6 이렇게 나오면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감이 또 살아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최대 중요한 일정은 13일 오후 9시 반에 나오는 물가지표. 이건 뭐 아마 많이들 보셔서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주요 이슈들을 보면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소비자 물가, 그다음에 미국 기업들의 실적 시즌이 시작되거든요. 이게 이제 충격과 공포를 줄 거냐, 아니면 아이고 이제 다행이다 고비 하나 넘겼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넘어갈 거냐.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그 기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나쁘게 나오면 기업들의 실적을 대폭 하향 조정하는 그런 실적 시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실적이 어떻게 나오느냐 보다는 물가가 어떻게 나오느냐가 실적 시즌에 대한 어떤 기분을 좀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에서는 삼성전자가 2월 이후에 외국인들이 최대 매수했거든요. 그러니까 목금 실적 발표 이후에 이틀 동안 2,400억 들어왔는데, 이게 뭐 많이 들어왔다라고 하기에는 좀 민망한 수준이긴 하지만 어쨌든 2월 이후에 이틀 순매수 규모로는 최대였어요.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버텨주는지 요 흐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부담스러운 거, 국내 이제 코로나 확진자 수가 더블링이 됐잖아요. 이게 이제 원래 이전에는 국내 코로나 상황이 좀 악화가 되면 여기에 반응하는 외국인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여기에 좀 예전같이 할 거냐, 아니면
방역 강화, 뭐 이제 거리두기 극단적으로 막 강화하고 이런 게 안 나온다라면 외국인들이 그냥 숫자만 증가되는 거지 뭐 이렇게 볼 거냐. 그러니까 이번 주에 코로나 추이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에 좀 변화가 생기는지 요거 볼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군들이 엔터, 게임, 2차 전지, 반도체 이런 종목군들이 강했는데 이 중에서 2개 이상 정도가 계속해서 저는 이제 좀 흐름이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물론 이 외에 이제 바이오주, 제약주들도 여기에 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한 2-3개 정도가 시장을 주도해주는 모습이 나타나주는 게 지수를 좀 끌고 올라가주는 그런 역할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도주, 구도, 판도 요것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최근 들어서 7월에 좀 반등하는 이유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투자자들이 과거 통계도 좀 감안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이 과거에 2분기 동안 낙폭이 20%가 넘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2분기에 합쳐서 하락폭이 20%가 넘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는지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분기에는 평균적으로 8.5%가 올랐고, 그 다음에 6개월, 2분기 동안은 21%, 다음에 그 이후에 총 12개월 이후에는 31% 올랐다. 그러니까 상반기에만 20% 넘게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그렇게 가지 않을까? 그래서 좀 제법 반등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미국이 7월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7월이 좀 올라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원래 7월에 좀 강했다. 그 다음에 이제 2분기 연속해서 20% 이상 빠졌다. 그러면 이번에도 강하겠지. 이런 거를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강했던 징크스가 패턴이 하나 깨진 적이 있습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금융위기 때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그 다음 분기에도 또 10% 넘게 급락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금융위기 오고 실제로 경기 침체가 됐을 때였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 침체로 간다라면 다음 분기에 한 번 더 크게 빠지는, 그러니까 이번 분기죠 이미 크게 빠지는 경향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투자자들의 공포감을 또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거라서 이번 이제 어떻게든 이번 달에는 좀 버텨주는 게 뭐 좀 흐름상으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버텨주면 투자자들이 이게 이번 달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번 분기 전체 다음 분기까지 계속 강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할 수 있는 거라서 좀 추이 이런 이제 통계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요. 또 이전에 올려드린 트레이더들의 수다편 꼭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럼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